제목 코인판 리먼, 앨런 사태의 후폭풍, FTX 개미 투자자, 돈 몽땅 날릴 수도. 한때 세계 3위에 달했던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11일 파산 신청을 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11일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FTX의 이번 파산 신청은 코인판의 리먼 사태이자 앨런 사태로 불릴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인 투자자, 기관보다 채권 회수 순위에서 밀릴 듯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FTX는 최대 500억 달러 부채를 안고 파산을 신청했고 채권자는 10만 명이 넘는다. FTX는 보유 자산도 부채 규모와 동일하다고 법원에 신고했으나 정확한 실사를 거쳐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FTX와 어떤 형태로든 금융거래를 한 이의 당사자는 벤처캐피탈과 연기금, 코인업체는 물론 개인 투자자와 유명인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 중 가장 취약한 당사자는 개미 투자자다. 코인 거래를 위해 FTX에 돈을 예치해뒀던 개인 투자자들이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몽땅 날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인 거래소에 돈을 맡겼거나 심지어 저축 용도로 돈을 둔 일반인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투자은행 오펜하이머의 원다운 애널리스트는 FTX 소매 고객이 무담보 채권자로 분류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기관 투자자보다 채권자로서 우선순위가 낮아져 돈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트위터 등에 글을 올려 평생의 저축이 FTX에 묶였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캐나다 연금부터 일본 소프트뱅크까지 수천억 원 물렸다. FTX 투자로 손실이 예상되는 기관 투자자도 광범위하다. 지난 1월 FTX 투자금 조달에 참여한 캐나다 온타리오 교사연금,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색,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헤지펀드 타이거 글로벌과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등은 각각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돈을 떼일 가능성이 크다. 7,500만 달러를 투자한 온타리오 교사연금은 전날 성명을 내고 손실 가능성을 인정했다. 헤지펀드 세코이아 캐피털은 이미 2억 1,400만 달러의 FTX 투자금의 장부 가치를 0달러로 만드는 등 전액 손실 처리했다.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창립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FTX가 자사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지분을 다시 사들여 FTX와 관계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TX 위기가 다른 업체로 번질 경우 금융시장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제공업체 엠버 데이터의 파생상품 디렉터 그레그 마가디니는 당장의 큰 공포는 전염 효과라고 우려했다. 코인 업체 직격탄, 일부 자금 인출 중단, 톰 브래디 등 유명인도 손실. FTX와 금전 거래를 해온 코인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FTX로부터 한때 자금 지원을 받았던 코인 대부업체 블록파이는 유동성 위기에 고객의 자금 인출을 중단했다. 가상화폐 업체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FTX 계좌에 1억 7,500만 달러 자금이 묶였다고 발표했다. 코인 억만장자 마이크 노보그레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도 FTX 관련 자금 7,700만 달러를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FTX의 계열 투자사 FTX 벤처는 헬륨, 앱토스랩스, 니어 프로토콜 등 50개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들 스타트업들도 FTX 파산 신청으로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프로풋볼 스타 톰 브래디와 모델 지젤 번처는 FTX 광고에 출연하고 지분을 받았으나 그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CNN 리먼 사태의 순간, 서머스 전 재무앨런 사태 같은 사기 FTX 파산 신청이 코인 업계를 넘어 수많은 금융기관 투자자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코인판의 리먼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CNN 방송은 2008년 전 세계에 충격을 준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에 빗대 FTX 붕괴가 리먼 모멘트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FTX 몰락을 2001년 회계 부정으로 파산한 에너지 기업 앨런 사태에 비유하면서 금융상 오류가 아니라 사기 냄새가 난다. 거대한 재산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아무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폭발했다고 비판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투자회사 문볼트 파트너스의 잠준폭 공동 창업자도 많은 사람이 FTX를 일종의 근본위제 기관으로 여길 정도로 신뢰했다며 FTX 붕괴를 언론 스캔들에 빗댔다. 제목 로이터 FTX에서 계열사로 빼낸 고객 펀드 최소 1조 3천억 원 증발. 유동성 위기로 파산을 선언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에서 최소 10억 달러의 고객 펀드가 증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들에 따르면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는 고객 펀드 100억 달러 어치를 투자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로 비밀리에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 FTX가 알라메다 리서치에 자금을 지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FTX 중역 대부분이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들은 뱅크먼 프리드 창업자가 지난 6일 회의에서 법무팀에 FTX가 알라메다에 얼마만큼을 대출했고 사용처는 무엇인지 등을 담은 현황 자료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고객 펀드 100억 달러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들 펀드 중 알라메다의 남은 자산에도 없고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 10억에서 2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사라진 돈이 17억 달러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뱅크먼 프리드가 FTX 회계 시스템에 이른바 백도어를 두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 백도어로 외부 감사 등의 눈을 피해 회사의 재무 기록 변경을 지시할 수 있어 고객 펀드 자금을 알라메다로 옮길 때 내외부 감시망이 발동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뱅크먼 프리드는 로이터 통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100억 달러의 이동과 관련한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비밀리에 옮기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며 펀드 증발에 대한 질문에는 라고 물음표 3개로 답했다. 그는 백도어 실행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FTX는 이날 델라웨어주 법원의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코인계의 JP모건으로 불리던 30살 갑부 뱅크먼 프리드 창업자는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도 FTX 투자로 1억 달러가량 손실을 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소프트뱅크는 총 7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투자했으며 다음 분기에 지분 전체를 상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제목 FTX 붕괴, 암호화폐 산업의 중앙화 때문? 한때 세계 3위에 달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11일 파산 신청을 하면서 코인 시장이 크게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업자는 최근 라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FTX의 거대한 붕괴는 중앙집권적 특성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진단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부테린은 FTX를 비롯한 암호화폐 기업들의 몰락에 대해 올해는 근본적으로 나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망했다. 사람들은 FTX의 마케팅이 1930년대 독재자의 개인주의적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탈중앙화 정신과 정반대된다고 설명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인 JP모건 분석가들은 최근 메모에서 최근의 모든 암호화폐 붕괴가 탈중앙화 프로토콜이 아닌 중앙집중식 산업 플레이어로부터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게리 캔슬러 미국 세크 위원장 역시 최근 증권산업 및 금융시장협회 연례 회의에 참석, 암호화폐 시장이 중앙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세크 위원장은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그러나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은 일부 중개자에 상당히 집중돼 있다며 자금과 권한이 집중돼 있거나 미래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목 JP모건 FTX발 암호화폐 위기는 실버라이닝. 비트코인 13,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한때 세계 3위에 달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11일 파산 신청을 하면서 코인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암호화폐 산업이 장기적으로 현재의 혼란으로부터 실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실버라이닝으로 명명했다. 실버라이닝은 구름의 흰 가장자리를 의미한다. 주로 밝은 희망, 불행 속의 한 가닥 희망을 뜻한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JP모건 분석가들은
최근 메모에서 현재 진행 중인 암호화폐 위기가 실제로 암호화폐 산업을 2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FTX 암호화폐 제국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해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규제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고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수립은 암호화폐 제도적 채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들은 최근의 모든 암호화폐 붕괴가 탈중앙화 프로토콜이 아닌 중앙집중식 산업 플레이어로부터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디파이 부문에 잠재적으로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 전략가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초글루가 이끄는 팀은 FTX 위기로 인한 암호화폐 마진콜 폭포로 비트코인이 13,00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FTX, 알라메다 리서치 붕괴 이슈가 더 심각한 것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자본이 적고 고래버리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처대조표가 튼튼한 기업의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비트코인 생산 비용은 15,000달러이지만 13,000달러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목 FTX발 폭락장에도 부자 아빠 저자 비트코인 성공의 베팅. 글로벌 3위 암호화폐 거래소의 FTX가 파산 신청을 내고 샘 뱅크먼 프리드 최고 경영자도 사임했다는 소식에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7,000달러 선이 붕괴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10,000에서 12,000달러 구간까지 하락하며 바닥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난 걱정보단 흥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비트코인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금, 은, 부동산 등 현물에도 투자하는 사람이다. 나는 연준, 채권, 바이든의 실패에 베팅하며 금, 은, 비트코인의 성공에 베팅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기요사키 트위터 코일리더스 앞서 지난달 초 그는 달러화가 연준의 피봇 이후 2023년 1월까지 폭락할 것이라며 금, 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라고 트윗했다. 반면 암호화폐 회의론자이자 금 강세론자인 피터 유로 퍼시픽 캐피털 최고 경영자는 지난 10월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18,000달러까지 하락한 뒤 소폭 반등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20,000달러까지 상승한 것은 가짜 안정감일 뿐이다. 하락세가 일시적으로 멈췄을 뿐이고 곧 BTC는 10,000달러를 거쳐 5,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기관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스캠으로 규정하고 BTC를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암호화폐 거래소 FTX는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회사 부채만 최대 66조 원에 이르는 FTX의 이번 파산 신청은 암호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다. 코인계의 JP모건 또는 코인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던 30살 고인 갑부샘 뱅크먼 프리드 FTX 최고 경영자는 물러났고 존 제1의 3세가 FTX 그룹 CEO를 물려받아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 제목 비트코인 도미넌스 FTX발 폭락장의 38% 한회. 광범위한 도미노 붕괴 촉발 가능성.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3% 급락했다. 비트코인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지난 9일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경쟁업체 FTX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장중 15,000달러 선까지 급락했지만 전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폭등하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저가 매수세가 몰리며 장중 18,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FTX가 미국에서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했고 샘 뱅크먼 프리드 최고 경영자도 사임했다는 소식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부심도 얼어붙었다. 11월 12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4포인트 내린 20일을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9시 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6,96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3.4% 하락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543.48달러, 최고 17,650.94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77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7.9% 수준이다. 한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글론 상품 전략가가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FTX 붕괴가 야기한 위기는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서는 파급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광범위한 자산 시장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 주식, 상품 시장의 하락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상승 하락장 모두에서 선행 지표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은 하락할 것이다. FTX발 쇼크가 비트코인 가격을 만에서 12,000달러까지 끌어내릴까 봐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만에서 12,000달러 구간까지 하락하며 바닥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난 걱정보단 흥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비트코인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금, 은, 부동산 등 현물에도 투자하는 사람이다. 나는 연준, 채권, 바이든의 실패에 베팅하며 금, 은, 비트코인의 성공에 베팅한다고 덧붙였다. 제목 비트코인, FTX 파산의 장중 17,000달러 붕괴, 투심도 꽁꽁.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 보고를 신청하면서 3% 급락했다. 투심도 얼어붙었다. 11월 12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4포인트 내린 20일을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9시 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6,98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3.13% 하락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543.48달러까지 떨어졌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77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7.9% 수준이다. 제목 CME 패드워치 12월 기준 금리 50bp 인상 확률 83%, 75bp 확률은 17%. 11월 11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3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12월 14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83.0%에 달했다. 반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17.0%에 그쳤다.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은 46.8%를 5.00%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26.2%를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 수준이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인 리더스. 제목 WSJ 머스크, 테슬라 전 사장의 주식 관리 포기 요구에 결별. 2014년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발언하는 제롬 기인 당시 테슬라 부사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회사 핵심 참모에게 조건부 주식 취득 권리의 포기를 요구해 결국 그와 갈라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테슬라에 합류한 독일 자동차 회사 다임러 출신의 프랑스인 제롬 기예는 모델 3 양산의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18년 전기차 제조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머스크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당시 머스크는 제롬은 믿을 수 없는 마술처럼 문제를 해결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트윗을 올릴 정도로 기예를 신임했다. CEO의 트윗 한 달 만인 2018년 9월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 사장으로 승진한 기예는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캘리포니아주 공장이 문을 닫은 뒤 머스크와 멀어지기 시작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공장 재가동 준비 속도와 관련해 기예를 포함한 몇몇 임직원들에게 실망했다고 테슬라 경영에 관해 잘 아는 소식통들이 WSJ에 밝혔다. 컨설팅 회사의 길라에 따르면
기예는 2020년 연말께 근무 기간 등의 계약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매달 1,2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취득했으나 아직 부여받지 못한 조건부 주식 취득 권리도 6억 달러 상당에 이르렀다. 결국 지난해 3월 기엔의 실적에 불만을 품은 머스크는 기엔을 세미트레일러 트럭 부문 사장으로 사실상 강등시키고 남은 조건부 주식 취득 권리의 반납을 요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기엔은 트럭 부문 사장으로의 강등을 받아들이면서도 주식 권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3개월 뒤 회사를 그만둔 뒤 수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 미부여 주식 취득 권리의 포기 요구는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WSJ는 전했다. 다만 해고를 협박하면서 주식 권리 포기를 압박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기엔을 포함해 임직원들의 급여, 보상 문제에 최근 머스크가 유독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일부 테슬라 직원들이 회사에 공헌한 것보다 많은 혜택을 받아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WSJ는 전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머스크의 공정에 대한 인식이 그 바탕에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 본인은 테슬라가 특정 목표를 달성할 때만 추가 스톡옵션을 받고 있지만 다른 최고위 임원들의 스톡옵션은 회사 실적과 연동돼 있지 않다. 앞서 머스크는 테슬라 공동창업자 마틴 에버하드를 비롯해 수십 명의 전직 임직원들로부터 스톡옵션 지급을 불법 거부했다는 내용의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제목 미 금리 어디까지? 한은투자은행 대세는 5.00에서 5.25%.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한국은행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 금리 인상기 미국의 최종 정책금리는 5.00에서 5.25%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달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종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한 것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뉴욕 사무소가 지난 4일 12개 투자은행을 상대로 미국의 최종 정책금리 예상치를 조사한 결과 3분의 1인 4곳은 5.00에서 5.25%라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3곳은 4.75에서 5.00%라고 답했고 4.50에서 4.75%와 5.25에서 5.50%로 예상한 곳이 2곳이었다. 나머지 1개 투자은행은 미국의 최종 정책금리가 5.50에서 5.75%까지 급격히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7곳이 미국 정책금리가 5%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이는 내년 미국의 정책금리가 9월 점도표에서 제시된 4.6%를 넘어 5%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미 연준은 지난 1에서 2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3.00에서 3.25%에서 3.75에서 4.00%로 0.75%포인트 올렸다. FOMC 회의 이후 파월 의장은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달성하기까지 갈 길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 최종 금리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FOMC 회의가 매파적인 데다 10월 고용지표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하며 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 정책금리 수준 등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향후 경제지표 발표, 미 연준 인사 발언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제목 3위 코인 제국 FTX 종말 맞았다. 부채 66조 원, 채권자 10만 명 달해.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회사 부채만 최대 66조 원에 이르는 FTX의 이번 파산 신청은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다. FTX는 이날 트위터 성명에서 전 세계 모든 이해의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하고 질서정연한 검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코인계의 JP 모건 또는 코인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던 30살 코인 카프샘 뱅크먼 프리드 FTX 최고 경영자는 물러났고 존 제1A 3세가 FTX 그룹 CEO를 물려받아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글로벌 코인 거래소 가운데 한때 3위를 기록했던 코인 제국이 유동성 위기로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이번 사태는 가상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 사례라고 보도했다. 미국 파산법의 챕터 11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을 규정한 챕터 7이나 개인 파산 절차를 담고 있는 챕터 13과 달리 파산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한국의 법정 관리와 유사하다. 파산 보호 신청 대상에는 이번 FTX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인 알라메다 리서치 등 130여 개 계열사도 포함됐다. 알라메다로 인해 발생한 FTX의 채무는 1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FTX는 법원의 부채가 최대 66조 원을 넘는다고 신고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파산 신청 기업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파산 신청서에 따르면 FTX 부채는 100에서 500억 달러이고 자산도 부채와 같은 규모다. FTX에 대한 채권자는 10만 명 이상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던 FTX가 빠르게 종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FTX와 창업자인 뱅크먼 프리드 전 CEO는 가상화폐 업계 백기사를 자처하며 보이저 캐피털, 블록파이 등 앞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던 다른 회사들의 자금을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FTX의 파산 신청은 더욱 충격적이다. 뱅크먼 프리드는 파이낸스의 FTX 인수 철회로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심해하자 94억 달러 긴급 자금 조달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는 FTX 파산 신청 이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게 돼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며 파산 신청이 필연적으로 회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몰락한 가상화폐 제국은 앨런 사태 청산인 출신의 구조조정 전문가 레이 CEO의 손에 넘어갔다. 그는 2001년 회계 부정으로 무너진 에너지 기업 앨런의 빚잔치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레이 CEO는 FTX 그룹은 가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직 체계적인 공동 절차를 통해서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며 성실하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러한 노력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FTX 파산 신청 소식이 전해진 뒤 가상화폐 시장은 또 출렁거렸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미국 서부시간 기준 오전 11시 15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4% 하락한 16,786달러에 거래됐다. 뉴욕 증시에서는 코인 관련 기업인 라이엇 블록체인이 장중 3% 하락했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각각 3%, 6% 빠졌다. 제목 중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의 상징. 국제 유가는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달러 약세 흐름에 상승했다. 1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49달러 오른 배럴당 88.96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 WTI 가격은 3.9% 하락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 당국은 이날 해외 입국자와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7+3에서 5+3으로 단축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정도에 따라 고, 중,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고위험과 저위험 지역으로 조정하며 관리 통제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한 일시 운항 정지 규정을 철회하고 탑승 전 48시간 내 외유전자증 포기회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1회로 조정했다. 시아 웰스 매니지먼트의 콜린 시에진스키 수석 시장 전략가는 마켓워치의 밤사이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잠재적으로 물러나기 시작하고 여행 등 여타 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소식의 원유는 물론 구리 가격도 올랐다며 이번 소식은 원자재 수요에 대한 투자자들의 전망을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여전히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19 정책 방침은 고수할 예정이다. SPISM 매니지먼트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는 마켓워치의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레이더들이 중국의 봉쇄에 매우 민감해하고 있어 중국의 이동 제한 등 기존 봉쇄 조치의 유지는 유가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달러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은 원유 수요를 자극해 유가를 지지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아이스 달러 지수는 이날 106.307까지 하락했다. 이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인 9일 기록한 110.47에 비해 3.7%가량 떨어진 수준이다. 제목 미증시 폭등 후 상승세 취소. FTX 파산의 비트코인은 반락. 뉴욕 증시는 전날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최대 7%까지 폭등한 후 추가 상승했다.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2.49포인트 상승한 33,747.86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날보다 36.56포인트 오른 3,992.93으로 나스닥 지수는 209.18포인트 상승한 11,323.33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는 기대의 오름세를 유지했다. S&P500 지수는 전날 5.5% 오르고 나스닥 지수는 7.4%가량 올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최고의 날을 보냈다. 한 주간 다우 지수는 4.15% 올랐고 S&P500 지수는 5.90% 상승했다. 나스닥 지수는 8.10% 올랐다. S&P500 지수의 이날 종가는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의 10월 CPI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7%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상황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도 CPI 상승률 둔화를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라며 긴축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날 한 인터뷰에서 이번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며 이것이 전환점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달러화 가치는 미시간대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추가 하락했다. 달러엔 환율은 1.8%가량 하락한 138.72엔까지 밀렸고 유로 달러 환율은 1.5% 이상 오른 1.03으로 50달러에서 거래됐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도 1.5%가량 추가 하락해 106.376 근방에서 거래됐다. 이는 지난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 국채 시장은 이날 재현군인의 날로 휴장했다. 전날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3.8% 수준까지 하락해 기술주 반등에 힘을 보탰다. 물가 상승 압력이 잦아들면서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강화됐다. 11월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를 보여주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54.7로 전월 59.9에서 하락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5.1%로 전월 5.0%에서 약간 올랐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전월 2.9%보다 상승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보다 지표 부진에 더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도 주시하고 있다. 최근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가상화폐 거래소의 FTX가 미국에서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했다. 샘 뱅크먼 프리드 최고 경영자도 사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에 전날 큰 폭으로 올랐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도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이 시각 4.66% 하락한 16,771달러 근방에서 거래됐고 이더리움의 가격은 2.72% 하락한 1,267달러 근방에서 움직였다. 투자자들은 FTX와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가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FTX는 소프트뱅크와 블랙록, 타이거 글로벌 등 주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바 있다. 중국이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는 소식은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앞서 해외 입국자의 시설 격리 기간을 2일 단축해 총 격리 일수를 종전 10일에서 8일로 줄인다고 밝혔다. 또한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한 일시 운항 정지 규정을 철회하고 탑승 전 48시간 내 외유전자증 포기회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1회로 줄였다. 뉴욕에서는 이 같은 소식에 중국 관련주가 상승하고 유가도 오름세를 보였다.
S&P500 지수 내 에너지 관련주가 3% 이상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다. 통신과 임의소비재 관련주가 2% 이상 오르고 헬스와 유틸리티 관련주는 1% 이상 하락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 위협이 줄어들면 증시에는 역풍이 하나 제거되는 것이지만 시장이 다소 앞서 나가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클레이즈의 에마뉘엘 카우는 보고서에서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더 높은 금리 위협이 사라지면 이는 주요 역풍의 하나가 제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시장이 위험자산의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완화와 연준 피벗, 연착륙 등의 스토리가 펼쳐질 가능성을 계속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1.01포인트 하락한 22.5위를 기록했다.